안녕하세요. 블랙스톤을 짐입니다. 오늘은 현대 금융 이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유명한 블랙숄즈 모형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자,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어요. 미래의 특정 시점에 어떤 자산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옵션이라고 부르잖아요? 근데 이 권리의 가치, 즉 공정한 가격은 대체 얼마일까요? 이게 수십 년 동안 금융계에 정말 큰 숙제였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1973년에 휘셔 블랙과 마이런 슐즈라는 두 학자가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놓으면서 금융계가 말 그대로 팔칵 뒤집혔습니다.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. 사람들은 이 해답을 마법의 공식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. 네, 바로 블랙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입니다. 바로 이 수식입니다. 이야,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파오는 것 같죠? 괜찮습니다. 전혀 겁먹을 필요 없어요. 이 복잡해 보이는 공식도 사실은 딱 5가지 핵심 재료로 만들어진 아주 우아한 레시피 같은 거거든요.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시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블랙숄즈 공식을 구성하는 이 5가지 핵심 변수들을 하나씩 정복해 보겠습니다. 학생, 교수님, 공식에 있는 저 기호들은 대체 다 무슨 뜻인가요? S의 아래 0은 뭐죠?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자, 첫 번째 재료부터 보죠. 바로 S0, 현재 주가입니다. 이건 아주 간단해요. 우리가 가격을 매기려는 옵션의 기초자산, 그러니까 그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그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.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죠. 그럼 X는요? 네, 그다음 X는 행사 가격이요. 옵션 계약을 할 때 미리 정해두는 가격이죠. 나중에 이 가격에 살게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. 현재 주가랑 이 행사 가격의 차이가 옵션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학생은 시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? 맞아요. 정확히는 T, 만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항상 연 단위로 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만기가 3개월 남았다면 1년의 4분의 1이니까 0.25가 되는 거죠. 시간이 많이 남을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보통 옵션 가격도 더 비싸지겠죠? R은 이자율인가요? 근데 왜 무위험이 붙죠? 오, 핵심을 짚었네요. R은 무위험 이자율입니다. 이건 돈에도 시간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. 지금의 10,000원과 1년 뒤의 10,000원은 가치가 다르잖아요. 그 차이를 보정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. 보통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국채 금리 같은 걸 기준으로 삼습니다. 학생, 교수님, 저 마지막 그리스 문자 시그마라고 읽는 거 맞죠? 저게 제일 어려워 보여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시그마, 변동성입니다. 이게 사실 블랙숄즈 모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다른 값들은 다 시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변동성은 유일하게 우리가 예측하고 추정해야 하는 값이거든요. 앞으로 이 주가가 얼마나 위아래로 흔들릴까에 대한 예측치인 셈이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변수이기도 합니다. 자, 좋습니다. 이론은 이제 충분히 배운 것 같네요. 그럼 이 재료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요리하는지 직접 숫자를 넣어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? 여기 구체적인 예시가 있습니다. 현재 주가는 $100, 내가 $95에 살 수 있는 권리, 즉 행사 가격은 $95, 만기는 3개월, 그러니까 0.25년이 남았고요. 무위험 이자율은 10%, 그리고 변동성은 50%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. 이걸 바로 최종 공식에 넣기 전에 D1과 D2라는 두 개의 중요한 중간 다리를 먼저 계산해야 해요. 이 값들이 최종 가격을 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 자, 우리가 가정한 값들을 놓고 공식을 따라 쭉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중간값 D1은 약 0.43이 나옵니다.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두 번째 중간값 D2는 약 0.18이 나오네요. 그럼 이 숫자들은 대체 뭐냐? 이건 일종의 확률값으로 변환되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옵션이 만기 때 돈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걸 계산하는 데 쓰이는 거죠. 자,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이 콜옵션의 공정한 가치는 바로 $13.70입니다.
보세요.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여러 변수들로부터 딱 떨어지는 하나의 가격을 찾아내는 것. 이게 바로 블랙쇼울즈 모형의 진짜 힘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. 이토록 위대한 블랙쇼울즈 모형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. 왜냐하면 이 모델이 현실 세계와는 조금 다른 몇 가지 이상적인 가정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. 가장 대표적인 약점이 바로 이거예요. 모델은 변동성과 이자율이 옵션이 끝날 때까지 쭉 일정할 거라고 가정합니다. 하지만 실제 시장이 어떤가요? 매일, 아니 매 순간 예측 불가능하게 춤을 추잖아요. 이 VIX 지수, 일명 공포지수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변동성이 얼마나 격렬하게 요동치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. 모델의 가정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블랙쇼울즈 모형을 혁명적이라고 부르는 걸까요? 유명한 통계학자 조지 박스가 이런 말을 했죠. 모든 모델은 틀렸다. 하지만 어떤 모델은 유용하다. 모든 모델은 현실을 완벽하게 따라할 순 없어요. 중요한 건 그게 얼마나 쓸모 있느냐 하는 거죠. 블랙쇼울즈 모형은요, 역사상 처음으로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표준을 만들어줬어요. 덕분에 파생상품 시장이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, 동적 헤징 같은 새로운 위험관리 기법도 탄생했죠. 말 그대로 금융공학의 판을 새로 짜놉니다.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블랙쇼울즈 모형은 분명 세상을 바꿨습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이 위대한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서 금융의 다음 페이지를 열어갈 혁신은 과연 무엇일까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